11월 26일이고요. 어제 리액트 이제 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use state라고 하는 기능까지 살펴봤어요. 리액트 버전 16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들 때 클래스 기반 방식에서 함수 기반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한번 있었는데, 클래스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 할 때, 이벤트랑은 좀 달라요. 뭐뭐 할 때 어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들. 이벤트는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뭐 할 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기능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메서드들의 모음으로 처리를 했어요. 웹 프로그램하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부터 특정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순환되는 어떤 기능들이에요. 웹 개발자들이 리액트를 적응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액트가 개념 자체가 웹페이지 개발 원리보다는 C++에서 사용하던 PC용 어플리케이션의 원리를 많이 채용을 했더라고요. 뭐 어쨌건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서 그거를 재정의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함수 기반 컴포넌트에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액트 16이 들어오면서 훅이라고 불리우는 함수들이 등장을 해요. 그 함수들이 라이프 사이클의 기능을 대거 대체를 했어요. 싹 다 대체를 했죠. 이 훅이라고 불리우는 함수들의 특징은요, 이름이 use 뭐뭐뭐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use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전부 다 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훅 계열 함수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상태 변수를 갖는다. 그리고 뭐뭐 할 때 자동 실행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봤었던 게 첫 번째 기능이었던 상태 변수를 관리하는 use state였고요. 리액트는 이 use state를 빼면은 의미가 없어요. 리액트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훅 계열 함수들은 리액트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요만큼이 리액트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구현도 가능해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상태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훅 함수들을 구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 중에 use location 이라고 하는 함수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훅 함수 중에 하나였어요. 자, 오늘 소개할 훅은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use 이펙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트 공부하면서 use 이펙트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유즈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렌더링 직후마다 실행되며,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컴포넌트가 화면에 그려지는 거를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use effect라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에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서 실행되는 조건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좀 많어. use effect의 작동 시점이 거의 한 패턴이 4개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 1도 쓸모없는 거긴 한데 어차피 클래스형 컴포넌트는 안 볼 거니까,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라는 메서드랑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를 합친 형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는 아마 우리가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와닿지 않는 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use effect 함수가 실행됐다라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냥 로그만 출력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일단은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use state랑 use effect 두 개를 가져왔고요. use state를 통해서 상태 값을 하나 만들게요. 예제 확인을 위한 상태 값이에요. 얘는 이제 0에서 200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요. 이미지 밝기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자, 그래서 use state로 my brightness라고 하는 상태 값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F 폴더 안에 보시면 sample.jpg로 제가 그림 요거 넣어드렸어요. 프로젝트 만들면 매번 생길 거예요. 요 그림을 임포트를 해오겠습니다. 예제 확인을 위한 이미지 참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미지를 그대로 넣을게요. 자, 넓이는 480 잡았고요. 스타일에 필터, 브라이트니스 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했어요. 요 CSS는 보시면은 전에 요거 소개해 드렸었죠? 마지막에 필터라는 거 보면은 요 기능이에요, 요거. 뭐 블러를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의 밝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input type range를 하나 놓겠습니다. 자, input type range고 0에서 200 사이에 1단위로 값은 my brightness 걸고요.
온체인지에서 이벤트 발생하면은 상태 변수를 갱신했죠. 스스로의 값으로요. 그럼 이 슬라이드 옮기면 이미지의 밝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미지가 좀 큰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유즈 이펙트의 실행 상태를 볼게요. 자, 콘솔.로그로 이제 결과를 확인할 건데, 유즈 이펙트라고 하면서 함수를 호출하고요. 이 안에다가 콜백 함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로그는 화면에 컴포넌트가 처음 로드되거나,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한 번씩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값, 스테이트 값, 혹은 프롭스 값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실행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상태값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이동시키는 동안 이 함수가 계속 실행돼요. 반복돼서. 자, 일단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다가 마이 이펙트로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실행됐죠? 나갔다가 또 들어가면 또 실행돼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실행이 돼요. 얘가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상태 변수를 바꾸면 계속 연속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요 방법은 지나치게 자주 실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안 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콘솔.디버그로 출력을 할게요. 자, 콘솔.디버그로 출력했을 때 여기 메시지가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이것도 로그, 우리가 스프링에서 사용하던 로그랑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상세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면은 콘솔.디버그로 출력한 건 안 나와요. 기본 수준에서 상세에 대한 체크를 풀면은 콘솔.디버그로 한 건 안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상태값을 하나 더 만듭시다. 지금은 못 만들겠다. 조금 이따 만들어야겠네요. 자, 두 번째 상태값 처리하는 건 뭐냐면 유즈 이펙트에다가 이렇게 콜백 함수를 걸고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상태 변수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명시하는 거예요.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안에서 쓰는 모든 상태값이 하나라도 바뀌면 계속 실행돼요. 근데 얘는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변수 하나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엔드로부터 전송받은 백엔드로부터 AJAX로
전송받은 결과값이 저장될 변수를 use state로 정의할 경우 백엔드로부터 통신이 완료된 직후에 대한 후속 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콘솔.info로 구현해 볼게요. 콘솔.info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정보라고 되어 있는 게 체크돼야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인포 말고 워닝으로 합시다. 색깔이 좀 달라야 구별이 돼서. 원은 노란색으로 나와요. 자, 상태값이 바뀌는 동안 얘도 계속 실행이 되죠. 슬라이드를 옮기면은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 정보랑 같이 출력해 놓으면은 페이지에 등장하면서 이제 유즈 이펙트 두 개가 동시 실행되는 거고요. 상태값을 바꾸면 이제 미친 듯이 실행이 돼요. 기존의 웹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 윈32 개발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C++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방식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변수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종의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f my brightness가 10보다 작을 때 else if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기를 하면은 상태값이 바뀌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실행되니까 그 상태값을 감지해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옛날 C++ 개발 방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케이스 3번, 4번 두 개 묶어서인데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빈 배열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막 등장과 동시에 한 번 실행이 돼요. 유일하게 한 번만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자주 쓰여요. 빈 배열을 놓는 거죠. 자, 여기는 console.error로 출력할게요. 그래야 빨간색으로 나오니까. 새로 고침해서 로그 깨끗이 비우고 my 이펙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즈 이펙트로 출력한 거 3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상태값을 바꿔도 빨간색은 안 나오죠, 이제. 얘는 화면에 등장할 때 딱 한 번만 실행돼요. 그래서 대체로 언제 사용하느냐? 페이지가 열리면서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기능 구현에 사용돼요. 예를 들면은 get 방식의 AJAX 호출. 그러니까 목록이나 상세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그냥 짠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AJAX 호출을 이 안에서 해요. 윈도우 객체에 대한 이벤트 정의.
특히 리액트의 작동 원리상 컴포넌트는 상태값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렌더링을 갱신함으로 1회만 실행되어야 하는 로직 구현에 필수 적용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부터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잠깐 넣었다가 지울 겁니다. let count는 0, let이 아니고 바, 전역 변수로. 얘는 전역 변수니까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console.log라고 한 다음에 count는 %d 라고 하고 count 플러스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실행되면은 얘는 뒷북이죠. 일단 0을 먼저 출력하고 1 증가합니다. 또 실행되면 전역 변수니까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 돼서 출력을 하겠죠. 자, 유즈 이펙트로 출력하는 로그를 일단 다 막아 놓을게요. 잠깐. 자, 현재 카운트가 0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리액트의 그 상태 변수라고 하는 특징은 변수가 바뀌면은 그게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컴포넌트 안에서는 상태 변수가 바뀌면 여기를 계속해서 화면을 갱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태 변수가 바뀌면 이 함수가 변수가 바뀌면은 계속 반복 실행돼요. 그래서 이 카운트 변수를 잘 보세요. 이거 몇 번 실행할 것 같은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 실행돼요. 보세요. 다시. 상태 변수 바뀌는 동안 계속 실행되죠. 그러니까 거의 무한 루프급이 되는 거예요. 함수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유즈 이펙트가 필요한 거야. 나는 딱 한 번만 실행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단 한 번만 실행돼야 된다는 로직 어떤 건지 볼게요. 웹브라우저의 넓이를 가늠하기 위한 상태값을 하나 넣을게요. 기본값은 window.innerwidth입니다. 이게 웹브라우저의 넓이에요. 자, 이걸로 width 곱하기 0.1 이미지의 넓이를 브라우저 넓이에 비례해서 한번 넣어보죠. 되려나? 이거는 어차피 초기 넓이니까 지금은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를 하나 걸 거예요. 브라우저의 넓이를 상태값에 적용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예요.
window.innerWidth 값을 set my width한테 던졌어요. 그럼 이게 요 변수를 갱신하겠죠. 그럼 요 변수 값은 바뀌면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이제 이미지 넓이가 계속 바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이제 브라우저한테 그 이벤트를 걸어야 되니까 window.add event listener 라고 하고 resize 건 다음에 요 이벤트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벤트 함수니까 이 받아야지. 자, 이렇게 하면 작동은 하는데 아까 확인했다시피 상태값이 바뀌는 동안 여기가 계속 반복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반복 실행되면은 그 와중에 뭐라도 변수값이 바뀌어야 반복 실행하는 의미가 있지. 그냥 이벤트 등록하는 거 어차피 똑같은 함수 계속 등록하는 건데 이거를 거의 무한루프급으로 계속 실행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브라우저 일만 시키는 거지. 이벤트 정의를 이 위치에서 수행할 경우 같은 처리를 화면 렌더링 시마다 중복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적용하는 이벤트는 윈도우 객체 등과 같이 돔 이외의 객체한테 이벤트를 적용할 때는 유즈 이펙트를 활용해서 컴포넌트가 로드 될 때 단 1회만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이제 창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가 같이 바뀌죠. 0.1은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0.2로 하자. 창 사이즈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도 같이 바뀝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웃긴 게 생겨요. 버튼 같은 거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 어차피 이 버튼이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작동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버튼 자체가 없어지니까 클릭할 대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창 사이즈 이벤트는 웹브라우저한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HTML 파일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벤트가 계속 살아있다고요. 다른 화면으로 갔어. 근데 리액트는 HTML 파일 몇 개라고요? 단 하나.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레벨에다가 적용한 이벤트는 리사이즈 이벤트라던가 스크롤 이벤트 같은 거는 계속 살아있어요. 화면이 바뀌어도. 왜냐면 브라우저한테 건 거니까. 자, 분명히 제가 지금 화면 딴 데로 전환했죠. 그래도 창 사이즈 바꾸면 창 사이즈 변경된 로그는 계속 나와요. 이벤트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지. HTML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호출되는 부분을 정의할 때는 여기가 케이스 4예요. 자, 클로저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없는 문법이에요. 노드.js 백엔드 구현할 때는 종종 쓰이는데 프론트엔드 구현할 때 딱 이때 한 번 빼고는 안 쓰이니까 그냥 구문 생김새를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클로저라는 게 함수 안에서 우리가 함수한테 다른 함수를 파라미터로 주면 콜백 함수라고 부르죠. 함수가 다른 함수를 리턴해주면 클로저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턴 펑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보통은 화살표 함수로 넣겠죠. 자, 요게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처리돼야 될 기능. 여기서 보통 이 화면에서 빠져나갈 때 등록된 이벤트를 제거합니다. 리무브 이벤트를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 이미지가 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다른 화면으로 갔을 때 창 사이즈 바꿔도 계속 코드 실행됐잖아요. 이제 안 돼요. 아이씨, 왜 계속 나와? 아, 안 나오는 거네요. 안 나오는 거네. 메시지가 늘어나질 않네요.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이제. 여기 529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가로 넓이가 바뀌니까 메시지 줄바꿈만 바뀌는 거예요. 새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드래그하는 거 계속 그 위치에 있잖아요. 지극히 이론적인 예제예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훅 기능들이 여기에서 파생, 요거하고 유즈 스테이트를 병합해서 많이 파생이 돼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의 이 쓰임새를 인지하는 게 리액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일 하나를 스텝 3로 잡을게요. 얘기해 봅시다. 일종의 연습 문제 같은 건데, 마이 메모에서 정의를 해볼게요.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를 참고를 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할 상태 변수예요. my number라는 애를 준비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풋 타입 넘버를 구현해서 입력값에 따라 상태 변수를 갱신할 이벤트 핸들러예요. 네, by number change 넣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값을 받은 다음에 값이 NaN이면은 0, 그렇지 않으면 정수로 변환해서 세팅. 이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곱하기 234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입력값을 바꿨을 때 이 물음표 자리가 실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어제 유즈 스테이트와 오늘 유즈 이펙트 두 개를 활용한 예제예요. 조건 1, 제공되는 기본 코드는 손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하셔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손댈 수 없습니다. HTML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두 개를 모두 쓰셔야 됩니다. 자, 상태 변수 my number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상태 변수 만드는 거예요. 한번 고민만 해보세요. 리액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론트엔드 기술이기 때문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연장선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사용되는 그 랭귀지 스택은 그거니까. 근데 프론트엔드 기술은 웹 퍼블리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고요. MVC 패턴에서 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에서 사용하던 타임리프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리프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퍼블리싱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절대 접근 못하는 게 리액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리액트 공부를 빨리 하시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진짜 MVC 패턴을 접해본 경우예요. 퍼블리싱만 해서는 절대 적응이 안 돼요. 자, 스텝 3 보냈으니까 요거 하나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 메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 한번 아까 말씀드린 조건 충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처리 방법의 요지는 이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지금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 상태 변수가 바뀌죠. 이 변수가 바뀌면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새로운 상태 변수를 바꾸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서 새로운 상태 값을 하나 만들게요. 얘를 이 자리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my number 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이 값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my number가 바뀌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my number가 바뀌면 그 my number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처리를
이벤트 함수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set my number가 비동기 처리이기 때문에 my number 값이 갱신이 완료되기 전에 다음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변수가 바뀌고 my number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뭔가 다른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즈 이펙트밖에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코드를 주석으로 맞고 use memo라고 하는 훅은요, 조금 전에 봤었던 요 처리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use memo는 특정 상태값이 변경되었을 때 그 상태값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상태값을 생성해서 리턴해줘요. my number가 값이 바뀌면 이걸 가공해서 새로운 상태값을 리턴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처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게 use memo다. 얘도 많이 쓰입니다. 값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use memo라고 하는 그 상태를 봤고요. 그래서 이 use memo를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특정 상태 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된 값을 가지고 처리할 후속 작업을 구현을 해요. 변경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상태 변수는 use memo의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을 명시한다. 그리고 use memo의 콜백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은 use memo 자체의 리턴 값이 된다. 이 콜백 함수 안에서 리턴하는 게 use memo 자체의 리턴 값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my reducer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자, use state보다 더 다양한 컴포넌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가네. 상태값을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에 씁니다. 그러니까 use state의 대체 함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 값이 다수의 하위 값을 포함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처리가 복잡한 경우에 use state보다는 use reducer를 더 선호를 해요. 이거 흐름이 좀 많이 골 때려요.
왜 자꾸 그냥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이 함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코드부터 갖다 놓고 주석은 그 다음에 설명으로 붙일게요. 왜냐면 주석이 있으면 코드를 한꺼번에 못 보니까. 자,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 함수는 스테이트와 액션이라는 고정된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액션 값은 헬로 월드 혹은 다른 값. 액션 값은 그냥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값이고요. 스테이트는 상태 값이에요. 자, 이제 use reducer를 사용하겠다라고 임포트 하고요. 상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use reducer를 통해서 상태 변수를 정의한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기본값이 my 카운터가 되고 얘는 set 함수예요. 근데 특이사항이 set counter value라는 아까 정의한 함수가 들어가 있죠. 자, 아래쪽에는 버튼을 놨어요. 일단은 작동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업을 누르면 카운트 값이 1씩 증가하고요. 다운 누르면 1씩 감소하고 리셋 누르면 값이 0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 진짜 골 때려요. 그냥 외워야 돼. 짤 없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 핸들러에서 set my counter한테 hello라는 값을 보내죠. 얘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 이 set my counter는 자기가 생성될 때 연결된 얘를 reducer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호출합니다. 이때 파라미터가 hello가 들어가죠. 그럼 그 hello라는 값이 여기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과 동시에 이 my counter라는 변수가 처음에 0으로 시작하죠. 이 my counter 값이 얘한테 같이 전달돼요. 0이 들어갔죠? 그러면 set my counter가 위에 있잖아요. 그쵸? 아이고. hello라는 값은 액션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존의 0은 액션으로 들어가요. 스테이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hello 값에 따라서 스테이트 값을 갱신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이 값들, 이 리턴하는 이 값이 얘한테 세팅되고요. 이게 화면에 반영이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나도 이거 무슨 원리인지 몰라요. 그냥 외웠어요, 나도. 그래서 리액트가 오히려 배우기 더 쉬워. 왜냐면 그냥 다짜고짜 외우면 되고 이건 이해가 아니거든요. 어렵고 쉽고를 얘기할 게 아니야. 구구단 외울 때 어려웠어요? 그냥 외운 거잖아. 리액트는 본인이 얼마나 부지런하냐 아니냐의 차이지 어렵고 쉽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거야, 달달달.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자, 그럼 그 밑에 월드라는 버튼 봅시다. 헬로라는 값을 전달하면은 스테이트 값을 1 증가시켜서 리턴을 하죠. 그러니까 0이었던 애가 이제 1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월드. 월드라고 이제 값을 여기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월드가 1로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태값도 얘를 통해서 이제 1로 전달이 될 거죠. 상태값은 아까 헬로가 먼저 실행됐으면 아까 1로 증가해서 리턴했잖아요. 처음에 헬로를 눌렀으니까 1 증가된 값이 1로 리턴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1이었다고. 그럼 이 1이라는 값이 1로 전달되니까 1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월드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케이스에 따라서 상태값에서 1 뺀 값을 리턴합니다. 그럼 다시 0으로 들어오겠죠. 그 0이 화면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리셋. 여기 마이 카운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디폴트 0이 리턴되니까 값이 리셋되겠죠. 이 액션 값이라고 불리우는 문자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set count value는요, use reducer에 의해서 사용될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의미는 액션 값이 땡땡일 때 state 값을 어떻게 해라 라는 걸 정의해주는 함수야. 액션 값의 데이터 타입은 개발자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되건 문자열이 되건 불링이 되건 제이슨이 되건 그냥 맘대로 정하는 거야. 스테이트 값의 데이터 타입도 개발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본인이 정하면 돼. 얘가 숫자를 리턴하건 문자를 리턴하건 제이슨 객체를 리턴하건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상태값 my counter와 상태값 갱신함수 set my counter를 정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set counter value는 set my counter가 호출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호출될 함수고요. 0은 저장될 초기값, 이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set my counter한테 액션 값을 전달하면 요게 액션 값이야, 액션 값. hello world 를 전달하면, 혹은 그냥 빈문자열이죠. 리액트 내부적으로 set counter value가 호출되며 상태값으로 지정된 my counter와 hello 혹은 world가 파라미터로 전달된다. 요거 한 거죠. 자바가 자바스크립트보다 왜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바는 일단 데이터 타입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떤 종류의 값을 줘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맘대로 하래. 이게 좋게 말해서 자유도가 높은 거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 거예요. 차라리 딱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한 가지 방법을 정해주는 게 차라리 더 쉬울걸요. 왜냐면은 이 중에 알아서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골랐을 때 이게 맞나? 하는 자기 의심이 계속 발생을 해. 그리고 자바 같은 컴파일러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게 사실 디버깅을 수행하면 명확히 나오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 찍으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게 너무 많아. 자, 이게 이제 use reducer라고 하는 예제인데,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저번에 만들었었던 요 날짜 구간 산정하는 요 기능을 use reducer로 다시 재현해 볼게요.
콘솔 보면 어떤 액션 값에 따라서 상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트 레인지 2입니다. 전에는 각각의 함수의 이벤트 안에서 처리 로직을 직접 다 구현을 해줬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일단 use 리듀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day.js 가져오겠습니다. 날짜 처리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use reducer 기능을 써서 상황에 따라 상태 값을 다르게 설정한 함수를 만들게요. const set date value. 화살표 함수로 할게요. state action. 자, 얘는 액션 값에 따라서 상태 값을 갱신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 값은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은 이렇게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갖게끔 만들었어요. 자, 여기 함수 내부는 조금 이따 구현하기로 하고 일단 상태 값부터 정의하자고요. 자, 요 함수 요로 세팅해 줬고요. myDate라는 상태 값을 정의했는데 이 상태 값은 시작 날짜와 끝 날짜 두 개 값 갖고 있습니다. 얘가 세터 함수죠. 그래서 얘를 호출해 주면은 얘를 타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 로직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을 때 그걸 한 군데 모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 안에서 day.js 객체 만든 다음에 일단 sdate를 널로 바꿔요. 이 액션 값을 문자열로 정의해서 이렇게 액션 값이 day 7이라고 오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전, day 15라고 오면은 왜 17로 돼 있냐? 15일 전, 몬스 1은 1개월 전, 몬스 3은 3개월 전, 몬스 6은 6개월 전, 이어 1은 1년 전. 날짜를 계산해서 sdate 변수를 채워요. 그러면은 요 스위치문은 액션이라고 불리우는 문자열에 따라서 계산을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값, 이 상태값이 myDate고 myDate가 1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제 계산된 요 값을 가지고 요 상태값을 갱신을 해줄 거야. 자, 리턴할 때는 반드시 최초에 정해진 상태값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그대로 덮어 씌워주고 스타트 데이 값만 sdate로 갱신을 해줍니다.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구조분해 문법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나오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라는 얘기 예전에 구조분해 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 구조분해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움찔움찔해서 한 번 더 해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에 이렇게 날짜 출력했죠. 전에는 버튼마다 이렇게 이벤트 처리 안에서 계산 로직을 다 넣어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use reducer를 사용해 놓으면은 set myDate를 호출하면서 액션 값만 이렇게 문자열로 주면 여기서 전달받은 문자열 값에 따라 계산을 따로 하겠죠. 그러니까 처리 로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거 전에 우리가 했었던 예제, 그때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각각의 함수 안에서
비슷한 계산을 이렇게 다르게 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지저분한 코드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한 군데서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처리가 되게 깔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즈 리듀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도 7일, 15일,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이 메모. 자, 파일 보냈어요.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12시 쯤에 시간 더 필요한지 점검할게요. 네. 나머지 기능들은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게 남진 않았어요. 자, myREF라고 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바닐라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document.getElementById나 document.querySelector로 돔 객체를 취득했었죠. 그 과정을 리액트 스타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참조 기능 use ref라고 가져왔고요. 이 use로 시작하는 애들이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전부 이 리액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참조 구문을 명시하지 않으면 react.use ref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그냥 자기 취향 문제예요. HTML 태그를 리액트 안에서 참조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 대신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input 타입 텍스트를 넣고요. ref 속성에다가 myDname이라는 애를 갖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하나 또 넣고 ref 속성으로 mylog이라는 애를 갖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판 태그 갖다 놓고요. 얘를 myResult로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 놓을 거예요. 자, 온클릭으로 이벤트 연결하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 id 값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id 값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console.log id 값으로 접근해서 여기 얘한테 dname과 log을 이렇게 출력해라 라고 그냥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코딩 해볼게요. 이 방식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자바스크립트 방식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하러 다른 방식을 또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id 값에 대해서 강조할 때 제가 뭐라고 강조했었냐면은 HTML 페이지 하나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예전에 증명을 했어요. 근데 리액트는 내가 아무리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든다 해도 실제 HTML 페이지는 몇 개? 한 개라 그랬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기존처럼 ID 방식을 쓴다면 내가 작업하는 웹사이트 전체에서 ID 값이 중복되면 안 돼. 이제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난 자신 없어 그거.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방식이에요. 리액트의 SPA 작동 원리 특성상 사이트 전체에서 ID 값이 고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주석으로 맞고요. 자, 그럼 요 REF 속성으로 연결한 참조 변수들 있죠? 얘를 그냥 버튼 눌렀을 때 출력해 볼게요. 참조 변수 자체들은 각자가 JSON 객체고요. current라고 하는 속성 안에 HTML 태그 객체를 담고 있어요. 자, 참조 변수.current가 해당 HTML을 의미하는 자바스크립트 동객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mydname.current랑 document.queryselector.shapdname 쓴 게 똑같은 객체라고요. 그러니까 document.queryselector에다가 shapdname 넣어서 value 값 가져온 거랑 mydname.current.value라고 가져온 게 똑같은 값이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개선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다시 이렇게 출력해주면 my.current. 훨씬 짧고 간단하잖아요. 그럼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HTML 태그 객체에 직접 접근해야 될 때는 이렇게 참조 변수를 쓴다.
자, 마이박스라는 이름의 하위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마이박스 정리했고요. 자, 여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없이 그냥 기본 div로만 갈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자, 스타일을 하나 정의했고요. 프롭스 값으로 A랑 B 두 개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출력만 하겠습니다. 스타일드 컴포넌트 씁시다 그냥. 그게 코드가 더 깔끔하네. 그 다음에 A와 B 두 개의 프롭스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컴포넌트를 조금 전에 이 myREF 요 예제에서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my박스라고 정의하고요. 아래쪽에다가 선 하나 긋고 my박스한테 일단 A랑 B만 전달할게요. 그럼 이렇게 my박스 나오죠. 오더 1픽셀 솔리드 블랙. 아, 이거 문자열로 묶어서 이렇구나. 자, 이렇게 정의했고요. 삐져나가네. 박스 크기가 작은가봐요. 뭐 적당히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요 마이 박스 컨테이너가 실상은 div이죠. 지금 화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ndex.js가 있고 index.js에서 my박스라는 애를 사용하고 있고 my박스 안에는 div 태그가 하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상 지금 index.js가 부모고 my박스가 자식 컴포넌트가 된 상태인데 부모 박스에다가 버튼을 놓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 컴포넌트한테 설정하기 위한 참조 변수를 정의합니다. 그럼 요 myBox ref라고 하는 애를 myBox한테 걸어줄 겁니다. ref는 한 다음에 이렇게 받아요. 자, 이거는 리액트에서 되게 고급 팁 중에 하나고요. 저도 실제 프로젝트 하다가 필요해서 되게 오랫동안 검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myBox에서는 메모 대신에 forward ref라는 애를 받아요. 이걸로 forward ref를 감싸요. 자, 그러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ref 참조 변수를 받기 위해서 react.forward ref의 훅에 대한 콜백으로 컴포넌트를 구현해요. forward ref에 대한 콜백 함수로 컴포넌트를 구현해요. 이렇게 구현된 컴포넌트는 props와 요거 묶어서가 props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ref를 파라미터로 주입받습니다. 그럼 이 ref를 내가 쓰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자, 이거 JSX 안에서 주석 쓸 때 잘 쓰셔야 되는 게, 안에서는 주석이 이거예요. 요만큼이 통째로 페이스북이 만든 문법이야. 근데 요 첫 번째 태그를 벗어나면은 일반 자바스크립트야. 그래서 여기선 주석이 일반문으로 들어가요. 주석 섞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ref를 여기다 연결을 했으니까 부모 안에서는 이제 버튼 넣고요. myBox.current라고 하면 이 myBox 안에 있는 그 자식 요소를 제어하는 거예요. style.background color 지정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ref로 이 myBox 컨테이너한테 걸었는데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항목을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자식 자체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식 컴포넌트 안에 있는 특정 항목을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바뀌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use ref라고 하는 훅이고요. 자, 리액트가 제공하는 기본 훅 중에 이제 마지막이 그 use callback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아마 얘가 제일 쉬울 거예요. use callback. 자,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상태 변수를 밑에서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input type 텍스트를 하나 정의해서 입력값이 바뀌었을 때 input chang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이벤트 함수 정의해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의 입력값을 상태 변수에 갱신해라 라고 하면은 요 함수가 myText 값에 갱신하는 거고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값이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된다 그랬죠. 참조 안 했네. use state. 자, 그럼 입력값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console.log my callback 함수가 실행됨. 자, 이렇게 로그를 찍어 놓고 다른 페이지 잠깐 갔다가 개발자 도구 열어서, 자, 이제 my callback 페이지로 접근을 하면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출력 되겠죠, 일단? 그죠? 함수가 실행됐죠? 여러 번 강조했는데 리액트는 상태값이 바뀌면 이 함수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요. 그러니까 my callback 함수가 실행됨이라고 하는 이 로그는 계속 지킨다고요. 키보드 누를 때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 함수는 몇 번을 재정의 하는 거야? 이때 이 이벤트에 정의되는 이 함수를요, use callback에 대한 콜백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페이지가 실행될 때 한 번만 해라 라는 게 두 번째 파라미터로 비워놓는 거였죠. use effect 같이 이렇게. 자, use callback은 함수형 컴포넌트가 화면 갱신을 위해 반복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최초 1회만 정의할 함수 정의 구문을 최초 1회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유주로 시작하는 애들의 진짜 찐 원리는 화면 갱신을 위해서 얘가 계속해서 재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 유즈가 들어간 애들은 필요할 때 딱 한 번만 실행하고 재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훅의 의의예요. 정리하면 모든 이벤트는 그냥 유즈 콜백 무조건 때려 박으세요. 그게 성능에 유리해. 그럼 필요도 없는데 화면을 계속해서 갱신하기 위해서 함수를 계속 반복 실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기를 리액트로 만든다고 하면요, 아마 요만큼이 컴포넌트 하나일 거고요, 요만큼도 컴포넌트 하나일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요 네모 박스 단위로 그냥 컴포넌트 하나씩 쪼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컴포넌트 하나, 여기도 컴포넌트 하나,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 네모 박스 단위로 컴포넌트로 쪼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작업하던 방식은, 만약에 여기 일부가 바뀌었어, 내용이. 그러면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해야 돼요. 스프링으로 작업하면. 근데 얘는 부분별로 컴포넌트로 쪼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컴포넌트만 계속해서 반복 실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를 리프레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만 계속 갱신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실행 효율이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갱신할 게 있으면 여기만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리프레시를 하는 거지,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해서 쓸데없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땐 더 어려워 보이지만, 합쳐놓고 나면은 그냥 생으로 스프링 MVC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실행할 때 드는 비용이 적거든요. 컴퓨터가 쓰는 자원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행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개발 모드에서 얘를 구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른지 안 빠른지가 별로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완성해놓고 빌드 시키면 진짜로 제 경우에는 체감이 될 정도로 빨라졌어요. 실행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져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모든 이벤트 핸들러는 무조건 유즈 콜백 이벤트 핸들러 대괄호 안에서 정의. 네, 이거는 이렇게 딱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 위드스인데요. 이 마이 위드스는 직접 훅 함수 정의하기입니다. 이거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리액트 스타일의 모듈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내가 모듈화 하고 싶으면은 이제 함수 만들면 되는데 리액트는 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rc 폴더 안에 훅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 use my widths 그냥 my hooks라고 합시다. 네, my hooks라고 만들겠습니다. 얘는 리액트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필요 없고 메모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유즈 스테이트랑 유즈 이펙트를 하나 정의할 거고요. 보통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했었던 예제 중에 브라우저의 넓이를 의미하는 상태값 유즈 스테이트. 근데 브라우저가 창 크기가 바뀌면 이 값을 계속 갱신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onMyResize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 함수는요 HTML 돔에 연결되는 이벤트는 아니라서 유즈 콜백을 쓸 수는 없어요. 자, 이벤트 함수 만들어 놓고 페이지 로드할 때 이벤트 정의 window.add 이벤트 리스너에서 resize 이벤트 그럼 요거 정의했죠. 그리고 return 페이지가 종료할 때 remove 이벤트 리스너에서 이벤트 제거했죠. 요거까지가 아까 한 세트였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 안에서 브라우저 창이 늘어나고 줄어날 때마다 이 상태값을 계속해서 갱신을 할 겁니다.
이걸 리턴해요. 자, 그럼 이제 myWidth에서 얘 익스포트 할 때 여기서 use myWidth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익스포트 할 때는 이렇게 익스포트 할게요. 다른 애들이랑 임포트 형식을 맞춘 거예요. 자, myWidth에서는 여기는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굳이 쓸 이유는 없는데 div로 바꿉시다. 임포트 익스포트 할 때 디폴트가 없는 애들은 중괄호 들어갑니다. use myWidth 이 파일로부터 함수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렇게만 호출해 놓으면은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뭐였어요? 이 myWidth라는 함수가 리턴해 주는 게 이 myWidth라는 use state로 만들어진 상태값이었죠. 이 상태값은 내가 출력을 해놓으면 use state로 만든 상태값이죠. 얘가 리턴되는 거예요. 익스포트 된 거고 이걸 출력을 해요. 그러면은 값이 바뀌면은 화면 갱신은 자동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벤트 걸어서 브라우저 창 크기가 바뀌면은 이 값이 자동으로 갱신되게 해놨죠. 그러니까 훅이라는 거는 만들어 놓고 출력만 시키면 이렇게 출력만 시키면 브라우저 창 크기 바뀌면 지가 알아서 갱신되는 자동 변수예요. 이런 개념은 스프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상태가 바뀔 때 자동으로 화면에 반영되는 특수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 리액트 훅입니다. 이게 리액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뭔가 클릭해서 슬을 이동하고 뭐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거 구현하고 그런 예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리액트는 훅 기반으로 구현이 돼요. 자, 뭐 한 단어 끝났으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진행할 건데 내일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했었던 예제들이 있어요. 클릭했을 때 이미지 바뀌는 거라든지 아코디언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 그거를 리액트 스타일로 다시 다 재현할 거예요. 그럼 기존에 구현했던 자바스크립트 스타일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8단원은 리액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